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와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22일간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각 정당들이 충북에서도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선대위와 지지자 등 100여 명이 청주 실내체육관 앞에 모였습니다. 눈발 속 대선 출정식을 갖고 충북의 성장을 책임지고 제4기 민주정부를 이끌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 발전에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을 위해, 충북 도민을 위해. 청주 대교에 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출정식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현 정권은 국민의 꿈과 희망을 저버렸다며 공정과 상식을 되찾기 위해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좌절과 고통을 줬던 이 문재인 정권에 이제 좌파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 될 때가 바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은 별도의 출정식 없이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개혁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불평등하고 차별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로 보정수표가 될 것입니다. 청주 지북교차로에 모인 국민의당은 유권자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정당이 아닌 인물을 중요하게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설명을 드려서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유세 첫날 각 정당들은 굳은 날씨 속에 대선 필승 의지를 뜨겁게 다지며 거리 표심 잡기에 뛰어들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새학기 등교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학교가 중심이 돼 감염 상황에 대응하면서 등교 방식을 정하게 한 것이 핵심인데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덜어줄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새학기부터는 학교가 교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를 조사하고 등교 방침을 정합니다. 우선 학교는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이거나 식당 등에서 함께 식사, 마스크 벗고 15분 이상 대화 등 정부 기준에 따라 접촉자를 분류하고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은 학교가 제공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로 집에서 검사해 음성이면 등교 가능합니다. 또 신규 확진 비율이 3% 이상이거나 확진과 격리 등으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의 비율이 15% 이상, 이렇게 두 기준에 따라 정상 등교부터 비교과 활동 제한이나 일부 또는 전면 원격 수업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전면 원격 수업을 도입할 때는 교육지원청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또 등교 후 5주간 매주 2번씩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신속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빠른 의사결정으로 교육 결손을 예방하고 시의적절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등교 범위가 넓어지는 건 환영하지만 가정에서 이뤄지는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선 걱정이 많습니다. 검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100% 검증된 것인가 아니면 안전도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등교를 하는 게 그거 차원에서는 더 좋다고 봅니다. 현장 교사들은 일선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판단해서 하기가 수업 현장이나 생활 속이나 아니면 급식실 같은 곳에서도 그 아이가 어떤 아이를 접촉했고 어떤 아이를 접촉하지 않았는지 저희가 그거를 따져가면서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충북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3주간 집중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김재종 옥천 군수가 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김 군수는 지난 11일 지인들과 만남 후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고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여러 번 음성이 나왔지만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김 군수는 오는 21일까지 일주일간 자가격리 치료를 받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10일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택관리 지원상담센터에 지난 14일까지 1,030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된 상담 내용은 발열 등 증상에 따른 의료기관 안내, 치료와 약 처방 문의, 가족 확진으로 인한 PCR 검사 여부, 동거가족 격리 기간 등입니다. 청주시는 재택치료 개편으로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는 일반 관리군 재택치료자는 상담센터 전화 1588-1650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충북의 경우 무혐의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됐고 상대적으로 수사 완성도도 높게 평가됐지만 수사 인력 확충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된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피소된 지 17일 만에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과거와 달리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면서 예전보다 빨리 피의자 신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건데 이처럼 무혐의 처분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은 과거보다 10일 안팎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경찰 단계에서의 전체적인 사건 처리 기간은 20일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실 수사 우려를 없애기 위해 경찰의 수사 단계를 강화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인력. 지난해 일선 경찰서의 중요 사건 1,200여 건이 충북 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업무 가중에 따라 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해졌습니다. 기능 경제, 사이버,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약 특진이 걸려 있어요. 수사관들의 어떤 사기를 증진시키는 대책을 지금 이제 마련해 놓았고 충북경찰의 수사 완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습니다. 지난해 충북경찰이 송치한 2만 8천여 건의 사건 중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전국보다 낮은 10.8%,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건도 3%로 전국보다 낮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75.9%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장 남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시선이라는 청주시의 소통 플랫폼이 있습니다.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보 소외계층의 여론은 들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선 코너입니다. 청주시정에서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거나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 가입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시민 패널은 12,000여 명. 이 가운데 3,000명 안팎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설 여론조사 규모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123건이 이런 과정을 거쳐 청주시정 방향의 큰 틀을 잡는 데 활용됐습니다. 부서에서는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못 하는데 청주 시선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청주시 정책을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관례적이고 요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아니라는데 청주 시선은 가장 큰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가장 최근 청주 시선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조사를 벌였는데 응답자 2,600여 명 가운데 60대 이상의 참여율은 9.2%에 그쳤습니다. 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 제한을 위한 청주 시선의 여론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역사와 문화도시로 꾸며야 한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지만 정작 주민들은 누구 의견을 들었냐며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저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모아놓고 오늘 이 어르신도 오늘 아침에 알았다잖아요. 청주시는 청주시선이라는 효율적인 소통 플랫폼에
고령층 같은 정보 소외계층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5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시작됐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생계비가 지원되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80만 원의 취업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충청북도는 실외에서 키우는 마당개의 번식을 차단하기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이 사업은 마당개가 무분별하게 개체를 들려 유기견이나 들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올해는 1,300마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 40만 원 중 자부담 10%를 제외한 36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할 때 동물 등록이 되지 않은 개에는 내장형 칩을 삽입해 동물 등록도 병행합니다. 충북교육청과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022년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노동조합 무급 전임자 확대와 학습 휴가, 퇴직 전 휴가 시설, 장기 재직 휴가 확대와 육아 시간 부여 등입니다. 노사 양측은 지난 2020년 7월 1차 교섭 이후 총 40차례에 걸친 실무 교섭 등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CJB와 영동군은 어제 영동군청에서 충청권 선도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CJB의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를 활용해 영동군을 전국에 홍보하고 다양한 지역 소식을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JB는 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적십자사 충북지사의 많은 활동과 미담 사례 등을 전국에 소개하고 봉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법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38살 A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B모 씨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B씨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